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10시 새로운 사연을 읽어드리는 담비예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 일부를 각색하여 소개하고 있죠.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38살 정민우입니다. 중견 IT 회사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죠. 성격은 조용한 편이고 큰 욕심 없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타입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내 선영이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선영이는 영어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와는 정반대로 밝고 사교적인 성격이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특히 중학교 동창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중에서도 강주희라는 친구와 특히 가깝습니다. 주희 씨는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도 항상 활기차 보이는 여성이에요. 겉보기에는 모범적인 아내이자 친구처럼 보였죠. 주희 씨의 남편 박진수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수 씨는 첫 만남부터 인상이 좋았어요. 잘 웃고 친근한 성격이라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4명은 자연스럽게 부부 동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캠핑을 즐겨 다녔죠. 처음에는 선영이가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여보, 캠핑 어때? 주인의 가족이랑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평소 아내가 원하는 건 웬만하면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좋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캠핑이 벌써 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주말마다 떠나죠. 계절이 바뀌어도 날씨가 조금 안 좋아도 어김없이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이는 캠핑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캠핑 용품을 하나씩 늘려가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진심으로 즐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캠핑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도시 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자연 속에서 쉬게 할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4명이 함께하는 시간들도 평화로웠죠. 진수 씨와는 맥주 한 잔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선영이와 주희는 따로 모여 수다를 떨었습니다. 평소 캠핑장에서는 규칙적인 패턴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저녁을 준비하며 맥주 한 캔씩 마시죠. 캠핑장 규정상 밤 9시가 되면 캠프파이어도 끄고 조용히 각자 텐트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항상 2개의 텐트를 나란히 쳤어요. 민우 씨, 이 맥주 괜찮네요. 진수 씨는 항상 새로운 맥주를 가져와 함께 나눠 마셨습니다. 그런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그날 밤 완전히 뒤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밤도 좋은 밤이 될 것 같아. 그날 저녁 선영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전혀 몰랐죠.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2시에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를 설치하고 저녁 준비를 하며 맥주를 마셨죠. 진수 씨는 이번에도 새로운 브랜드의 맥주를 가져왔습니다. 민우 씨, 이번 맥주는 독일산인데 정말 맛있어요. 그러네요. 향이 좋습니다. 선영이와 주희 씨는 저희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가끔 웃음소리가 들려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도 2사람은 따로 모여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캠프파이어를 피웠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진수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회사 얘기, 요즘 경기 얘기, 아이들 교육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했습니다. 진수 씨는 여행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되자
캠핑장 규정에 따라 캠프파이어를 껐습니다. 다른 캠핑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죠. 우리 4명은 각자의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선영이가 사용하는 텐트와 진수 씨 가족이 사용하는 텐트는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어요. 대략 3m 정도 떨어져 있었을까요? 텐트 안에서 선영이는 평소보다 조금 들뜬 것 같았습니다. 내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하루 종일 야외 활동을 해서 꽤 피곤했습니다. 선영이와 잠깐 이야기를 나눈 후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 선영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역시 동감했어요.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보낸 하루는 정말 평화로웠거든요. 도시에서의 스트레스도 많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잠이 들기 전 옆 텐트에서 들려오는 진수 씨 가족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내일 뭘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저도 언젠가는 아이를 가져서 이런 가족 캠핑을 더 풍성하게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몇 시간 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새벽 2시경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에도 자다가 물을 마시러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날도 그런 평범한 순간이었죠. 만약 그때 깨지 않았다면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텐트 안에서 물병을 찾아보았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잠깐 밖으로 나가서 차에서 물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영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실 갔나? 조용히 텐트 지퍼를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캠핑장은 고요했고 다른 캠핑객들도 모두 잠든 것 같았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낮에는 따뜻했지만 밤이 되니 제법 쌀쌀해졌어요. 차까지는 텐트에서 1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걸어갔죠. 다른 캠핑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차에서 물병을 꺼내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별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순간들 때문에 캠핑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을 다 마시고 다시 텐트로 돌아가려는데 옆차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 밤에 무슨 소리가 들릴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른들의 속삭이는 소리 같았거든요. 궁금해서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옆 차는 진수 씨 가족의 차였는데 차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보통은 완전히 닫아놓는데 말이죠. 그 틈 사이로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진수 씨나 주희 씨가 저처럼 차에 뭘 찾으러 온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들린 소리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해야 돼. 선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우리 텐트에서 자고 있어야 할 선영이의 목소리가 진수 씨 차에서 들려온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선영이가 왜 거기에 있을까요? 혹시 주희 씨네 무슨 일이 생겨서 도와주러 간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들린 목소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주희나 애들이 깨서 내가 없는 걸 알고 찾으러 올까봐 무서워. 이번에는 진수 씨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 톤이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뭔가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내 선영이가 진수 씨와 함께 차 안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 그것도 주희 씨와 아이들이 근처 텐트에서 잠들어 있는데 말이죠.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선영이와 진수 씨는 정말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근처 텐트 속 가족들이 깰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발걸음도 떼어지지 않고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웠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주희 씨는 알고 있는 걸까? 아이들은 괜찮을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당장 차 안로 뛰어들어가서 따져 묻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깰 테고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주희 씨도 깨어날 텐데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한 감정들이 치밀어 올랐어요. 8개월 동안 매주 이런 캠핑을 함께 했다는 것도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그동안의 캠핑들도 모두 이런 목적이었던 걸까요?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속고 있었던 건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을 그냥 목격했다고 말하면 오히려 저를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몇 분간 촬영한 후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텐트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다른 세상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니 선영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그제야 현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정말로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침낭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을까? 저한테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영이가 언제 돌아올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선영이가 조용히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잠든 척했어요. 선영이는 최대한 조용히 침낭으로 들어왔지만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죠. 그 순간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이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기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선영이는 오히려 상쾌해 보였어요. 그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선영이는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진수 씨 가족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주희 씨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목격한 장면과 지금의 평범한 아침 풍경이 같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진수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고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어요. 어젯밤 제 아내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연기력이 뛰어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주희 씨만큼은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텐트에서 잠을 잤는데 전혀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주희 씨 역시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챙기고 선영이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내면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계속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8개월 동안 매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더욱 화가 났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캠핑장을 정리할 때까지도 모든 게 평상시와 같았습니다. 선영이는 즐거웠던 캠핑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음 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정말로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태어남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 주에도 또 가자.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평소였다면 당연히 그러자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요. 선영이에게는 캠핑이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수 씨와 만나는 기회였던 거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속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촬영한 영상을 다시 확인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선영이는 평상시처럼 캠핑 용품을 정리하고 빨래를 돌리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어요.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도 불륜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선영이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선영이는 휴대폰을 무심코 여기저기 두는 편이었거든요. 다행히 거실 소파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선영이가 샤워하는 동안 조심스럽게 확인해 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죠. 결혼 기념일로 바꾸라고 몇 번 말했지만 계속 제 생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열어보니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진수 씨와의 메시지가 수없이 많았어요. 캠핑 계획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은밀한 내용들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시작 시점이었어요. 첫 번째 캠핑을 간 지 한 달 후부터 이미 이상한 메시지들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개월 동안 이런 관계가 지속되어 온 거였습니다. 메시지 내용들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선영이와 진수 씨는 제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매우 노골적인 대화들을 나눴더군요. 읽으면서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영이의 소셜미디어 계정들을 확인해 봤어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는 저와 함께 찍은 캠핑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부부의 모습으로 연출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사진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보니 모든 게 가짜로 느껴졌어요. 댓글들을 보니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부부예요.
캠핑 너무 재밌어 보여요. 이런 댓글들이 이제는 너무나 허무하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으니까요. 선영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완벽한 부부관계를 연출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중성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저는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주희 씨와 단독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아니면 혹시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 했어요. 어느 쪽이든 주희 씨의 입장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선영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분노가 계속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죠. 휴대폰 메시지, 동영상 증거, 그리고 소셜미디어 활동 내역까지 모든 것이 선영이와 진수 씨의 불륜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희 씨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주희 씨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선영이 모르게 주희 씨와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죠. 주희 씨는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제가 진지하게 말하자 만나주겠다고 했어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로 정했습니다.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카페에서 주희 씨를 마주했을 때 저는 직접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돌려서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지난주 캠핑에서 목격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증거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주희 씨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군요. 처음에는 부정하려는 기색을 보였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주희 씨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아이들 때문에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고 하더군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셈입니다. 민우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희 씨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이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런 배신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주희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진수 씨와 선영이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불륜을 계속 이어갈 테고 우리는 계속 속아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 했죠. 그런 삶이 과연 아이들에게도 좋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주희 씨도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우리는 각자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선영이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진수 씨를 상대로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죠. 주희 씨 역시 진수 씨와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양육권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증인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변호사 선임을 위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법원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야 했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이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선영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캠핑 계획까지 세우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공개될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 승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이 매우 명확하다는 평가였어요. 상간자 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8개월 동안 저를 속이고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법적 절차를 시작하면 선영이와 진수 씨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요. 8개월 동안 저를 속이고 배신한 것에 대한 응징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선영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여전히 자신이 들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태연함이 오히려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드디어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이혼 소송 및 상간자 소송 서류를 모두 준비해뒀더군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거였죠. 선영이는 곧 법원으로부터 소송 통지서를 받게 될 겁니다. 오후에 주희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진수 씨도 이혼 소송 서류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같은 날 처리되다 보니 거의 동시에 통지가 간 것 같았어요. 주희 씨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결연함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녁 시간쯤 선영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법원에서 온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밝고 태연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여보,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선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리고 더 이상 속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죠. 선영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발각됐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선영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캠핑에서 목격한 일부터 시작해서 휴대폰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들을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선영이는 점점 더 작아지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변명들을 들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재판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진수 씨의 휴대폰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들이 발견됐고 호텔 이용 내역까지 확인됐더군요. 캠핑장에서만 만난 게 아니라 평일에도 따로 만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배신의 깊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몇 주 후 재판정에서 마주한 선영이와 진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 같았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판사는 명확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승소는 물론이고 상간자 소송에서도 상당한 위자료를 받게 됐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재판정을 나오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저를 속이고 배신한 사람들이 결국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였어요. 주희 씨 역시 양육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죠.
지금은 새로운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거짓된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목격한 배신이 결국 저에게 진짜 행복을 찾아준 셈이니까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